네, 제가 1개월 전에 이 조테로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테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죠. 심지어는 이제 저희 논준모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선행연구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조사한 거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상에 두 번째 강좌 총정리라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구소 북 강의에 들어가면 교재하고 같이 이 논문 글쓰기와 AI 활용법 북2입니다. 북2. 여기 보면 조테로에 대해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교재에 또 설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테로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집중해서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조테로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머리에 싹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윈지컬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마인드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테로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논문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설명 자체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재와 이 강의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테로라는 프로그램과 이 조테로와 연결되어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AI 등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테로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테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크게 3등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서지 관리, 하나는 보고서 생성, 하나는 논문 페이퍼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상으로 보면은 서지 관리가 제일 첫 번째겠죠. 이 서지 관리라는 거는 선행 연구 조사했던 그 자료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조태로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발품 팔아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lis.kr이라든가 뭐 뿐만 아니라 전자도서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전자도서관들이 우리가 검색했을 때 선행 연구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 그걸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데이터 안에는 뭐 제목, 저자, 뭐 등등, 뭐 초록, 뭐 출판 기관, 뭐 발행일 등등 많은 정보들이 이 메타데이터에 담겨져 있죠. 이 메타데이터들을 비브텍스나 뭐 이렇게 비브텍스라고 하죠. 비브텍스나 리서치 인포메이션 시스템 다큐먼트 파일이라고 해서 RIS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일로 이 메타데이터를 선행 연구별로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하나를 만들게 되죠. 내가 선택한 그 선행 연구가 10개다 이러면 10개 선행 연구의 메타데이터가 뭐 비브텍스나 RIS 파일 하나로 담기게 됩니다. 그런 비브텍스나 RIS 파일을 조테로의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컬렉션을 내가 구조화시켜서 해당되는 선행 연구들을 그 컬렉션 안에 집어넣고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서지 관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테로하고 검색 포털, 특히 구글, 특히 구글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하고 조테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 스칼라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켜서 구글 스칼라에서 찾은 선행 연구들의 메타데이터도 아주 쉽게 조테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료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AI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료 중에서는 사이스페이스가 좀 유명하고
무료 중에서는 리서치 레빗이 유명하죠. 뭐 기왕이면은 유명하면서도 이 자료 검색이 잘 되는 리서치 레빗 같은 그런 AI하고 조테로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연동이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지 관리를 한다. 선행 연구 조사한 그 출처, 참고 문헌들을 가지고 서지 관리를 한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전자도서관 이용할 거고 검색 포털, 구글 스칼라 같은 거 이용할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국 문서도 찾아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리서치 레빗 같은 거 찾으면은 금방금방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정보를 크게 두 개 나눠 가지고 하나는 나의 선행 연구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 한계를 찾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지 관리를 하든 또는 뭐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 문구를 찾기 위해서 활용을 하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서지 관리를 조태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브텍스나 RIS 파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구글 스칼라에서 선행연구 조사를 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메타데이터가. 그 다음에 AI를 이용하게 되면 리서치 레빗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테로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테로에서 폴더, 즉 콜렉션 관리를 구조화시켜서 잘하면 선행 연구 흐름 파악이나 인용 문구 용도의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서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그거죠. 예. 그래서 그쪽에 서지 관리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그렇게 콜렉션별로 관리한 이거를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폴더별로 보고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논문이 하나하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논문 하나하나별로도 보고서 생성할 수가 있고 폴더별로도 보고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폴더를 선행연구 동향 중에서 한 흐름, 하나의 흐름으로 별도로 콜렉션을 관리한다면 이 안에 만약에 한 15개의 선행연구가 있다면 이 15개의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15개에 대한 콜렉션 통째로 보고서를 생성하면 이 15개의 흐름이 그대로 생성형 AI에서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써서 정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리해낸 것을 AI한테 시키는 거죠. 네가 이 15개가 하나의 흐름인데 이 15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뭐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라 또는 두 개의 문단으로 만들어라 또는 세 개의 문단으로 만들어라 또는 연구별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꼭 출처를 밝혀라. 출처를 안 밝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학술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꼭 출처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가 찾은 선행 연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그대로 내 논문 페이퍼에 실으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AI가 만들어낸 그 LLM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GPT 킬러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또 AI가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이게 또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연구자라면 당연히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정리야 뭐 내가 소위 말해서 쫄따구 시켜가지고 정리했다 치더라도 내가 이 흐름이 정말 맞는 건지 정도는 내가 확인을 해줘야죠. 확인하고 이제 교정도 하고 해줘야 되겠죠. 예, 이런 차원에서 연구자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물론 요거 이제 실제로 선행 연구를 가장 적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도 연구자가 투입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도 연구자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이 연구자의 투입에 의해서 이제 문장에 대한 교정도 보고 이게 또 우리가 생성형 AI를 100% 믿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LML 모델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모델로 좀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이제 편집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문서 AI가 있어요. 노션 같은 걸로 문장을 좀 바꾸는 거죠. 좀 글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느려서 쓸 수도 있고, 줄여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AI가 있습니다. 노션 같은. 자, 이런 AI를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확인도 하고, 교정도 하면서 LLM에 의한 AI가 만든 그 문구 자체를 인간의 언어 모델로 바꾸면서도 내용을 교정하는 이제 이런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페이퍼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본다면 서지 관리의 측면이 하나 있었고 이제 보고서 생성의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제 페이퍼 작업의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조태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서 생성에 의해서 넘어온 그 콘텐츠, 콘텐츠가 있고, 이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출처가 지금 조태로의 서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의 페이퍼 작업을 하러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페이퍼 작업은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가장 최신 버전을 확인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한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는 조테로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외에서 문서 작업은 거의 워드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워드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워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지금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는 위지윅이라고 있습니다. 위지윅. 그러니까 위지윅 프로그램들은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드나 한글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그냥 타이핑을 하면 타이핑한 대로 그냥 눈에 그 글자가 보이잖아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한 게 결과물로 바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위지윅이라고 하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컴퓨터 안에서 수많은 이진법에 의한 그 컴퓨터 언어가 돌아가서 여러분의 모니터에 그렇게 나타나게 해준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이진법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코딩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학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문서 페이퍼 작업을 위한 코딩 언어가 마크다운이라는 거 하고 레이텍이라는 언어 두 개가 있죠. 마크다운은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라고 보면 되고, 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수식, 기호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언어다. 그래서 뭐 수식이나 이런 공식 같은 거를 아무래도 공학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 계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공학 베이스에서 코딩을 해서 문서 자동화 시키는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그냥 뭐 간단한 문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마크다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자연과학 이외에도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증 연구하시는 분들은 통계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내가 직접 코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R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R 언어하고 파이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던데, 주로 R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R에서 워낙 많은 이 분석 패키지들이 현재까지 좀 그래도 역사가 파이썬보다는 깊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식을 이용한 통계 분석 패키지가 R 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술적인 연구는 R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파이썬은 아무래도 R에 비해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컴퓨터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최근에 경향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주로 보면 또 프로그램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꼭 분석용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다스 같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모듈을 이제 파이썬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통계 분석하는데 판다스를 사용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패키지들을 사용하면 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뭐 또 게임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주로 비즈니스 용도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R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마크다운이나 레이텍스가 R 언어하고 붙어가지고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은 R 언어에서 통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레이텍이나 마크다운으로 문서화 시키는데 이때 조테로가 이제 들어와서 출처를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워드를 사용하든 뭐 코딩을 하게 되든 이 콘텐츠가 들어가면서 그 출처가 조테로에서 자동으로 이제 넘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연구 논문 제일 뒤쪽에 참고문은 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출처를 우리가 밝힐 때 우리가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출처 제시 방법이 있잖아요. 무슨 APA 방식도 있고 그리고 막 각주 방식 같은 경우에 시카고 방식 같은 것도 있고 요것도 이제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쪽에 또 우리가 또 제시해주는 그런 참고문은 제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참고문헌 제시 방식을 조태로해서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그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문서 작업이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조태로 세계관에서 연구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 보시면 정말 편하다. 이게 요즘에 이제 AI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AI가 붙었기 때문에 조테로 사용이 더 편해졌다. 연구의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그걸 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 조테로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보세요. 좀 복잡하잖아요. 이 세계관이.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 실제로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모든 동영상에 이 더보기란에 두 번째 강좌 총정리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강좌 커리큘럼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논주모연구소 북 강의가 있어요. 이제 논주모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재가 있죠. 그 교재와 관련 교재를 설명하는 영상이죠. 거기 두 번째 논문 글쓰기와 AI 활용법에 여기 열 번째, 여기 보면 아홉 번째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째, 12번째까지 보시면 조태로 세계관이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논문 쓰기 전에 꼭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이 영상과 함께 뭐또 조테르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영상도 1개월 전에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도구들이 요즘에는 주변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 도구들 중에서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좋은 도구들이다. 이렇게 연계해서 쓰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연구하는데 좀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